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한국 대학생 설문조사나 디지털 교과서 분석 연구, 또 AI 교과서 관련 기사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주제는 바로 태블릿 학습 대 종이책 학습 효과인데요. 맞아요. 특히 한국 상황에 맞춰서 집중력이나 성취도 면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여러분께 딱 필요한 핵심만 뽑아 전해드리는 게 이번 딥다이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집중력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블릿으로 공부하면 왠지 좀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거요. 네, 맞아요. 한국 대학생 연구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태블릿 특유의 그 매끄러운 느낌 있잖아요. 아, 필기감 말씀이시죠? 네네. 그 필기감이 오히려 집중을 좀 방해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솔직히 인터넷이나 다른 앱 때문에 딴짓하기 좋다 이런 응답도 있었어요. 하하, 솔직하네요. 네. 예전에 그 서울시교육청 디버 사업 때도 기기 관리나 다른 용도로 쓰는 문제 이런 고민이 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이게 꼭 태블릿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기 탓만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다기능 기기를 쓸 때는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 조절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종이책은 사실 다른 유혹거리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렇죠. 딱 그 내용만 있으니까. 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눈의 피로나, 맞다, 배터리. 이런 순간들도 은근히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아, 배터리 신경 쓰이죠. 네. 결국 도구 자체보다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이 능력이 관건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집중력 문제가 결국은 학업 성취도랑 연결될 텐데요. 특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할 때, 그때는 어떤가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국 연구들, 스페인이나 일본 연구 같은 걸 보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독해력은 종이책이 디지털 화면보다 낫다.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꾸준히 나오는 결과 중 하나죠. 네,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종이로 볼 때 더 집중이 잘 된다. 이렇게 답한 경우가 있는 걸 보면 이게 그냥 느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분명 깊이 있는 독해에서는 종이책이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디지털 도구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장점도 있겠죠. 그럼요. 국내 디지털 교과서 연구를 보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스스로 학습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어요. 오, 그런 면도 있군요. 네. 그리고 태블릿은 필기한 거랑 녹음한 거랑 연결해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확실히 편한 점이 있죠. 아,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복습할 때. 네. 다만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제 곧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인데요. 네, 2025년이죠. 맞습니다. 기대는 정말 큰데 이게 진짜로 학업 성취도를 확 높여줄 거다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해요. 아, 아직은요? 네. 오히려 기술 접근성이나 활용 능력에 따라서 학습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참, 듣고 보니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냥 화면이냐 종이냐 이 차이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 태블릿의 다양한 기능들 있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학습 내용 외에 신경 쓸 거리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 이걸 인지 부하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배우는 것만 해도 힘든데 기기 조작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그렇죠. 둘째는 종이에 직접 쓰는 행위, 그 손끝의 감각이나 물리적인 상호작용 자체가 기억이나 집중을 돕는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아, 쓰는 느낌이 중요한 거군요. 네. 셋째는 아무래도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나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읽는 방식이 좀 차분하게 읽어내려가는 깊이 있는 독서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스스로 유혹을 뿌리치고 집중을 유지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또 자기 조절 능력이네요. 네. 여기에 선생님이 자료를 제때 올려준다거나 하는 그런 학습 환경의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지금 태블릿과 종이책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태블릿은 일단 휴대하기 좋고 자료 찾기 쉽고 필기 내용 관리하기 편하고 이런 매력적인 장점들이 분명히 있죠. 네, 편의성은 정말 좋죠. 근데 동시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눈도 피곤하고 또 자칫하면 다른 용도로 쓰게 될 위험도 있고요. 이런 단점도 명확해요. 그렇죠.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분의 학습 목표나 상황에 맞게 두 가지를 전략적으로 같이 쓰는 거, 혼합학습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합학습이요? 네, 예를 들면 핵심 개념을 깊게 파고들 때는 종이책을 보고 다양한 자료를 빨리 훑어보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할 때는 태블릿을 활용하는 식으로요. 아, 상황에 맞게요? 그렇죠. 중요한 건 어떤 도구를 쓰느냐 이게 아니라 이 도구로 무언 할 거냐. 즉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도구의 장점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이걸 고민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태블릿과 종이책 학습 효과에 대한 한국 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장단점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환경이 어떤지, 이런 점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머지않아 AI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올 텐데요. 그때 기술이 약속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이 과연 여러분 각자가 가진 집중력의 차이까지 섬세하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기술 활용 능력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집중력 격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교육 현장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